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 생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광을 합성한다 해서 광합성, 소위 이제 포토 신세시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광합성, 성자가 좀 그렇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벼의 광합성은 주로 잎새, 엽신, 립, 브레이드, B-R-A-D-E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립 브레이드에서 이루어지며 엽색이 진할수록 광합성이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generally. 하지만 지나치게 엽색이 진하면 거의 검정색 정도로 보입니다. 원래는 그린이죠. 초록인데 검정색, 그러니까 다크 상태로 질소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 검정색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은 병충해가 막 번성을 합니다. 부드러우니까 먹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는 못 쓴다 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린으로 유지를 해줘라.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광합성 속도로 보면은 실제 이제 월별로 보면 7월, 8월, 9월 이렇게 대체로 출수기가 이때 8월달에 있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출수가 거의 8월달에 되는데 빛의 세기가 30도, 온도가 30도시고 빛의 세기는 16에서 20와트 per 제곱미터. 근데 실제 와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제곱 센티미터당 그죠? 마이크로몰 이렇게 빛의 세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 빛이 있을 때 그죠? 빛이 있을 때 지금 와트니까 밝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조건에서 광합성 속도를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 자, 여기 품종별로 요 그린은 조성종이고 요 블루는 중성종이고 이거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에 가까운 얘는 만생종이다. 그죠? 맨 아래는. 그러면 광합성 속도를 보면 이게 그린이 조성종인데 엄청 높죠? 뭐에 비해서? 만생종에 비해서 높더라는 겁니다. 이 높다는 말은 짧은 시간에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성종은 생육기간이 120에서 140일 만에 수확을 할 수 있다. 파종해서.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 만생종은 늦다는 거죠. 서서히 한번 보세요. 광합성 속도가 적잖아요. 그죠?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온도가 10도에서 40도까지 쭉 보니까 실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면은 이 호흡은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호흡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많아지는 대신에 광합성은 한번 보세요. 광합성은 온도에 영향하고 온도가 뭐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적정 온도가 있겠죠. 광합성이 있는데 이 조건 거의 20도에서 30 한 5도, 3도, 5도 요 사이에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이에서 광합성량이 가장 많다 하는 거죠. 광합성 및 호흡 속도를 우리가 상대값으로 나타냈는데 이 보시면 광합성량이 이렇게 20도씨에서 한 22도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맥시멈 됐다가 30, 한 3도까지 그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로 33도 넘어가면 드랍된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호흡은 잘 보세요. 호흡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에너지를. 이 호흡은 이렇게 오면은 이 당이 소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호흡량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요 갭, 요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요 사이,
요 글이 요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실제 순광합성량입니다. 순광합성. 그러니까 순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보다 떼고 실제 광합성에서 건물이 식물체 무게가 건조시켰을 때 무게가 증가하는 양이라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면 어느 때가 가장 높아요? 요때더라, 요때. 한 2, 3도, 21, 2도. 요때가 가장 많더라. 나머지는 온도가 높으니까 더 이상 광합성 증가 안 해요. 똑같이 유지되고 반대로 호흡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얼음골 사과가 왜 꿀사과냐 했죠. 그죠? 시방 주변의 과육이 노랗게 물든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온도가 높을수록 이것은 광합성량은 정지가 되어 있고 호흡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잘못하면 제로가 될 수 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럴 수 있다. 그죠? 소위 잘못하면 밑재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개체군의 최적 연면적 지수가 클수록 광합성량이 많다. 요 의미는 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체군이란 말이 나왔어요. 군집, 군락자, 논이 있으면 여기에 배를 심었다. 그럼 배를 심었지만은 꽉 이렇게 출숙이 좀 되면 막 우거지잖아요. 막 잎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멀리서 보면 전체가 그린으로, 그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개체군에서는 햇빛이 쫙 비치가 이 아래쪽 요걸 좀 크게 그리면 윗잎, 아랫잎 이렇게 1엽, 요 지엽, 1엽, 2엽, 3엽, 4엽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지엽 1엽이니까 2엽, 3, 4, 5엽까지 있다. 그럼 햇빛이 쫙 비치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요 안에까지 4엽, 5엽까지 빛을 다 받아야 광합성량이 많잖아요. 그죠? 이 식물체로 봐서는. 근데 실제 군락 상태, 이렇게 막 논처럼 많이 우거진 상태에서는 이 빛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잎면적이 많으면 이 광합성, 전체 광합성량이 많으냐?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햇빛이 비치는데 이 햇빛을 충분히 전체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하는데 가장 적당한 잎의 양을 최적 연면적 지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면적 지수란 말은 요 면적이 있으면 여기에 식물체가 심겨져 있잖아요. 심어져 있으면 요 잎 전체를 따서 하나씩 전부 따서 요 면적에 펼쳐보는 거죠. 펼쳤을 때 딱 한 번 펼쳐진다. 전체가 딱 하면 1이고 왜? 요 면적을 1로 하면 위에 전체 연면적 1이다. 그런데 잎을 다 따서 이렇게 덮어 보니까 두 번 덮인다 하면 2가 되겠죠. 두 번 다 덮고 또 절반이 남는다 50%. 그러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연면적 지수는 2.5예요. 그러면 2.5고 그러면 최적이란 말은 언제 붙이느냐? 더 이상 빛이 적당하게 비친다고 일정하게 비친다고 가정하면 더 이상 잎이 있어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거. 그죠? 잎 면적이 연면적 지수가 5가 되고 7이 되고 8이 되는데 5에서가 가장 높더라는 7 되니까 오히려 더 이상 안 증가하더라. 여기 최적 연면적 지수가 5가 되는 거죠. 오히려 7, 6, 7, 8 되니까 떨어지더라는 거죠. 100만 많이 걸리고. 그게 최적 연면적 지수다. 그래서 이 최적 연면적 지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5, 6, 7, 8이 있었다. 그죠? 연면적 지수가.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8이 최적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4가 최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잎이 축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 쭉 늘어져 있다. 라고 가정하면 어째요? 햇빛이 비치면 여기서 딱 커버 다 해버리겠죠. 아래 속잎에는 빛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 3 이상 돼도 이건 의미가 없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잎이 쫙 하늘로 쫙 고추 서서 쫙 잘 비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속에도 햇빛이 들어가고 이쪽 다 햇빛이 쫙쫙 아랫니까지 다 들어가죠.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연면적이 많아도 수광태세, 잎의 태세, 일명 태도죠, 그죠? 빛을 받는 태도가 좋기 때문에 소위 잎이 직립한 거, 위로 탁 고추 선 거, 위로 이렇게 이것은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광합성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햇빛만 비춰라. 그러면 다 받아서 광합성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잎이 쭉 늘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위에서 커버 다 해버리고 쭉 늘어지가 빛을 다 흡수를 못한다면 그러면 최적 연면적 지수가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광태세가 중요한데 이 최적 연면적 지수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 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광합성은 이제 최적 연면적 지수가 클수록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또 호흡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축 처진 거는 호흡도 많아요. 이 축 처진 애들은. 왜? 아니, 햇빛을 못 받으니까 호흡만 하고 숨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호흡량이 또 많아지는 거죠. 공상적으로. 그 사이에 이거하고 호흡하고 광합성량하고 사이가 뭐라 했습니까? 사이가 순 광합성량이라고 했죠. 근데 순 생산량이 이제 요렇게 커브를 그려주더라. 요걸 봤어. 그러면 무슨 의미냐? 최적 연면적 지수는 이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점. 그죠? 요 지점을 딱 꽂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여기가 최적 연면적 지수. 보통 6입니다. 6. 최근의 품종은. 어느 때? 출수기 때, 이삭이 펼 때, 이때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광합성하고 호흡량을 보면 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적 연면적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최적 연면적 지수는 보통 6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잎이 쫙 진립하면 뭐 7이 8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에 광합성량입니다. 광합성량은 연면적이 크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호흡은 잎이 많으면 이렇게 같이 증가한다. 그죠? 호흡량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적 연면적 지수는 요거더라. 자, 그 다음 빛의 세기가 요거는 약할 때고, 그죠? 그럼 빛의 세기가 엄청 강한다고 막 내리쬐다. 그럴 때는 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을 보면 자, 광합성량이 쭉 증가한다. 그죠? 근데 호흡도 쫙 증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광합성이 이 포인트 가서 더 이상 이제 증가 안 하는 거죠? 이 맥시멈 됐다. 그죠? 요 포인트가 뭐 한다? 최적 연면적 지수다. 요게 8일 때.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거의 잘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어렵죠. 어쨌든 요게 이제 그 최적 연면적 지수를 나타낸다. 그럼 잎이 쭉 이렇게 늘어지고 있으면 수양모들처럼 늘어져 있으면 연면적 지수는 얼마냐? 한 3 정도 된다.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수양모들처럼 늘어져 있으면. 그런데 벼잎 쫙 고추선 거 있잖아요. 위로 쫙 수광 패스가 좋은 거, 요런 애들은 거의 8까지 간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실제 이산화탄소 양을 가지고 광합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당 per hour, 제곱미터당 가로 1m, 세로 1m 안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모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당 거의 여기는 최대 되면 한 6g까지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6g. 소비는 얼마느냐? 한 2g 한다.
그럼 실제 남은 거는 한 4g 정도 남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뭐다? 이게 실제 광합성, 순광합성 양이다. 근데 더 재미있게 가면 여기서 이제 호흡량에 따라서 어떻고 저떻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 생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그 연면적 지수가 클수록 광합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건 지금 굴락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확 우거져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말고 포트로 되어 있다. 와그너 포트. 잎이 이렇게 자란다. 그죠? 자라고. 여기 또 뚝 떨어져 갖고 또 있고, 여기 뚝 떨어져가 있다. 정물체가 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러면 조금 이래 뭡니까? 잎이 약간 이렇게 수강 태세가 안 좋아도 이 광합성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이까지는 뭐 오기는 힘들지라도 한 이 정도, 한 5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최적 연면적 지수가 거의 이 포트를 하면 거의 8까지 갑니다. 8, 9까지 갑니다.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왜? 빛이 위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옆으로도 이렇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요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요거는 아까 이제 굴락 상태, 굴락 또는 군집 상태의 얘기고, 요것은 뭡니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격리 재배할 때, 그죠? 소위 다른 말로 팟 익스페리먼트, 포트 실험일 경우에는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직립초형은 별 개척운의 수광 태스를 좋게 하며 광합성이 증가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직립초형, 잎이 위로 촥 이렇게 쓴 걸 직립초형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이엽, 요거는 위에 있는 상이엽, 그 다음 요건 중이엽, 요 아래는 하이엽. 그러니까 상이엽은 완전히 이렇게 고추 서고, 그 다음 중이엽은 약간 이렇게 각도가 지주고, 하이엽은 약간 이렇게 벌어져 주면은 햇빛 받기가 최고로 좋다는 거죠. 요게 수광 태스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요거는 표시를 잘 해놨네. 분당 제곱센티미터의 칼로리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네? 마이크로몰로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광합성 속도, 광합성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은 위에 거는 이제 잎이 고추 쓴 거, 이렇게 직립한 거. 이거는 축 늘어진 잎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축 늘어진 잎은 광합성이 최대가 되는 게 3이 최대다. 근데 잎이 딱 위로 직립해서 쓴 애들은 거의 뭐 7, 8까지 광합성 양을 나타낸다. 시간당, 제곱미터당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게 한 8g까지 되는데 얘는 한 3g 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거의 한 5g 정도의 갭이 생긴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듣고 계시지만 이게 집중해가지고 다 하면 이게 그 이해도가 100이 됩니다. 되는데 그냥 시간 가나 안 가나 뭐 다른 거 잡념하면서 집중 안 하고 대충 하면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공부할 거. 시간 낭비예요. 딱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100까지 딱 끌어올려야 이런 친구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공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열정을 그만큼 쏟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에서, 특히 배에서 이런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품종들이 있어요. 품종들이 1896년 조동기라는 품종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뭐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조동기라는 품종. 대표적인 품종인데, 이 끝잎, 요 끝잎의 지엽의 경사각도가 62도입니다. 62도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강배라고는 통일배요. 요 통일배하고
요것은 19도, 23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다는 요 가운데가 딱 수직으로 보면 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조동지는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 이게 차이예요. 이거에 의해서 실제 광합성량을 이렇게 보니까 질소 비례를 이렇게 MPK 질소인산 카리를 요만큼 시바라는 300평당 준 경우, 그리고 요는 MPK 질소인산 카리를 이만큼 준 경우입니다. 거의 몇 배입니까? 3.5배, 46, 24, 4배를 줬죠. 비료를 4배를 주니까 광합성량을 한번 볼까요? 조동지는 17.2에서 20이니까 정확히 2.8, 한 3 정도 증가했죠. 그죠? 근데 얘는 한번 볼까요? 28에서 30입니다. 그러면은 얼마 증가했죠? 6. 정확히 3이 증가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게 여기서 벌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막 끝을 봅니다. 그러면 거의 13, 12.6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광합성이. 한번 보세요. 비료를 많이 준 경우, 비료를 적게 준 경우도 거의 9.1 차이 나잖아. 11.1 차이, 11이나 차이 난다. 그죠? 그럼 결국은 광합성 속도가 잎이 요렇게 거의 직립한 게 이렇게 쭉 늘어진 애보다도 거의 뭐 한 70 내지 80%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죠. 실제 작물에서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서 오늘은 제목을 벼에서 배운다, 벼의 수광태세에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